팍스 경제TV 주식 박프로입니다. 네,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에서 인사드리는데요.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은 아침 시간대입니다. 네, 이 방송은 또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부탁드리고요. 네, 방송 시작하기 앞서 이 방송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종목별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주식 박프로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대화방에 오시면 좋은 종목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입장하는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으로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주식 박프로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세계 경제 상황을 조금 흐름을 보면서 어떠한 단어에 대한 키워드를 좀 조밀조밀하게 인지하고 흐름을 조금 따라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용을 준비해 봤어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첫 번째, 자, 우리 지금 언론이나 뉴스에 이 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보신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단어가 되게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학생이 용돈은 그대로이고 학용품은 껑충 올라서 좋지 않은 경제의 흐름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 통화량이 증가로 화폐 가치는 하락이 되고 상품에 대한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이제 나누어 본다면 수요 인플레이션, 비용 인플레이션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공급량이 늘지 않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일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또 가계의 돈이 많아지면서 그만큼의 물건이 공급되지 않은 현상도 이제 과잉 유동성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자, 문제는 불균형이에요. 불균형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거죠. 또 일반적으로 보면 생산에 대한 비용이 오르면 제품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전반적인 물가의 상승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수입돼서 들어오는 석유값이 오르면 석유와 관련된 모든 제품들이 같이 오르는 부분을 인플레이션을 볼 수 있죠. 자, 요즘에 석유 가격 보시면 어때요? 기름 가격 다, 경유도 휘발유도 지금 2,000원대를 넘고 있어요. 더 특이한 점은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기존치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되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진행되면서 석유 관련된 얘기도 좀 하고요. 이 단순한 수요 이동이나 공급 요금의 인상, 저생산성으로 인한 공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그냥 수급 불균형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보면, 자,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악성적인 암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직장인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한 내용과 좀 중첩적이지만 경제활동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손해를 입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른 만큼 월급이 올려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월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인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소득에 대한 격차가 커지게 되죠.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가 현상이 발생이 되고 사회의 이 공백에 대한 부분이 반감적인 역할을 해서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화폐에 대한 부분이죠. 빚을 받는 사람한테는 불리해요. 높은 이자를 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현금에 대한 가중치가 더 커지는 거죠. 빚을 가진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니 이 부를 또 재분배하는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에 대한 악성이죠. 지금 경제에 관련된 좋지 않은 부분을 지금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단어들을 보면 상승, 확대, 가치에 대한 하락, 좋지 않은 표현들이에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를 좀 조밀하게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 인플레이션, 상품 가격이 비싸진다. 그러면 기업들은 상품 가격이 높아지고, 근데 원자재 가격도 높아지고, 근데 이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생산 단가는 높으나 이유는 많지는 않고, 지금 꼬여 있어요. 수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국내 물건값이 비싸지면서 수입 물품이 그냥 다른 저가의 물품을 더 찾으려고 하는 소비 형태가 나타난 거죠. 기업으로 봤을 때는 이 무역 수지 적자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 기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물가 상승 원인, 이 특정 산업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 이게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 분야를 생산성을 높여주고 유통 구조의 개선 등 공급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만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대외적으로, 국가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전 세계 국가들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한, 그 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의 지금 이빨이 흐름을 못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의 시장은 인건비가 제일 싸다는 거예요. 흐름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인플레이션만 문제인 거냐? 아닙니다. 지금 더 가중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또 이 악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암이에요. 자, 우리 암이 한 가지 암의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경제적인 암도 이 악순환이 들어서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단어가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 또 물가를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 결합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가 상승하는 이 경제 현상을 좀 칭하고 있어요. 더 악화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인 겁니다. 원유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급등하는 이제 생산 비용, 그 직원에게 또 월급을 또 주지도 못하고 이게 꼬여지는 거예요. 기업들이 이윤 활동이. 그러면 이게 실생활에서 붕괴가 일어나거든요. 기업들은 이익도 나지 못하고 급여도 직원들한테 지급을 제대로 못하고, 또 가게에는 또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또 줄이고 졸라매는 거죠. 아니면 돈을 또 당겨서 써야 되고, 또 그러면 또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또 커지고, 이게 또 기업에 대한 제품은 또 안 팔리니 더더욱 어려워져서 이제 도산하는 이 도미노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더 어려움으로 가중되고 있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노란톡방 주식 다큐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제 도산이 되니까 해고자가 증가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플로우가 죽는 거예요. 자,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볼게요. 최근 제가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정리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전 세계 국가의 이 스태그플레이션 이 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어요. 얼마만큼이냐 봤더니만 이 지도를 보시면 이 붉은색에 대한 분포도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 국가입니다. 대부분이죠. 지금 아시아 전역에서 보면은 아시아 강대국 외에는 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이 지구촌 상당수가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경기 불황 속에 물가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 자,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지구촌의 상당수가 이 경제 불황으로 지금 침몰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도미노 역할을 지금 결국 뇌관을 타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 10에서 15% 상승이면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위험하다고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국한적인 부분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요. 지구촌이 이렇게 어려운 경제난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내용이죠. 자, 보시면 경제 성장의 저해로 보시면 아까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얘기했잖아요. 정리하면 똑같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되면 실물 자산을 선호하고요. 금융에 대한 저축에 대한 그 부분이 커지고 투자는 저해,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은 악화. 인플레이션이 진행됨으로써 국산품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게 되고 수출은 유리하지 않고 수입을 더 의존도가 더 하면서 경상수지 악화로 인한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최근 예를 들면 우리 전쟁에 대한 부분이 크잖아요. 소득에 대한 이 재산에 대한 재분배료가 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파를 좀 볼 수 있는데, 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 세계 국가들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제가 취약한 저개발 국가에 대한 문제로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앞서 지금 지도에서 보여드렸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위기를 보는 예상 국가들이 분포도가 붉은색의 물결들이 지금 많이 퍼져 있죠. 보시면 한 예로 스리랑카가 요즘에 많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스리랑카에서 보면 생활용품들이 폭등, 설탕값에 대한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스리랑카는 글쎄요, 공장이 없죠. 예, 대부분의 재화들을 수입에다가 의존을 하는 부분이 큰데요. 스리랑카에서 최근에 삼성폰이 판매되면서 핸드폰 가격이 30%에서 40% 정도의 급등 형태가 나오고, 게다가 재고도 없고 107만원이라는 가격인데 지금 150만원의 가격을 형성이 되는 상황에도 물건이 공급이 안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달러에 대한 부족으로 인한 석유를 수입 제한하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또 석유가 없으니까 전기도 사용할 수도 없고 문을 닫는 상점들도 생기고 경제활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난은 가난으로 더 치우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시민들은 사회적으로 폭동으로 이어지고요. 이제 살면서 이 경제난이 이제 분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불안해지면서 폭등이 일어나게 되죠. 선진국에서는 이거를 대안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저개발 국가들의 달러 유출, 화폐 가치의 폭락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나라일수록 가족일수록 더 가혹한 인플레이션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시기에서는요. 추가적으로 이집트는 빵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십만 명의 이제 기아가 직면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대의 소고기 수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가가 최근 55% 폭등하면서 국민의 반 이상이 빈곤층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화폐 가치 때문에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급여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재화로 인해서. 자, 일본을 보신다고 하면 그 최근 20년 만에 최저치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엔저 현상에 대한 부작용인데요. 이 100엔숍이라고 있어요. 국내에 이제 다이소 같은 매장이 있는데 100엔 동전 하나로 한 약 1,000원 가격으로 생활 잡화를 살 수 있는 상점이라고 합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으로 상승으로 인한 부분으로 가격이 올라서 지금 문제인데요. 원유 가격에 대한 인상으로 기본적인 생필품, 이 플라스틱 가격들도 상승을 하고 있고, 상점들이 적자를 나오고 있는 판에 이거 안 팔 수도 없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장사를 유지하고 있대요. 장사를 하면서 미치고 하는 장사는 없겠죠. 지금 그렇게 울고겨자맞기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쿄전력은 5월에 전기료를 25%, 가스비는 24%를 인상을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인 거고, 일본의 편의점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편의점, 즉석식품에 대한 부분도 15%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편의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인들이나 대부분 일반적인 소비 형태이죠. 편의점. 근데 즉석식품까지 15% 인상이 된다고 하면 기본 급여, 소득, 월급쟁이 대한 부분이 더 타격이 입게 되는 거죠. 자, 엔저 현상으로 그러면 지역 경제까지도 악화되는 거예요. 이게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안 좋은 거를 알고 어떻게 이 수급적으로 주식을 바라봐야 되는지. 좋은데 하면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좋은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너무 안 좋은 것도 매번 찾다고 하니까 작은 것만으로도 좋은 내용이 있으면 시장에서는 이슈가 되게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분위기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언급이 되고 있는데 좋지 않은 이 내용들이에요. 근데 좋지 않은 것도 알아야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알고 있음으로써 대응을 어떻게 하자,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알고 있자는 얘기예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요, 기본 생필품에 대한 가격도 지금 오르는데, 최근 우리나라 기사입니다. 소, 돼지, 닭, 계란까지 이 육류 가격이 지금 상승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기본 재화이고 생필품이에요. 예,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필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최근에 식용유, 참기름 뭐 이런 부분이 다 상승에 대한 부분이 다 껴져 있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러면서 외식비도 오르고 뭐 사료값, 마트에 대한 이제 계속 오르는 거죠. 네, 내림은 없습니다. 사실상 안정권도 없어요. 앞서 말씀드리지만 인건비가 제일 저렴한 상태인 거죠. 지금 소비자 물가 추이를 봤는데요, 저 2008년도란 지금 기준인선이 되고 있어요. 미국 경제 위기죠. 리먼 브라더스 위기. 근데 그 시점을 보면은 그 시점하고 지금의 형태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2008년도 물가 상승률 추이가 4.8%, 지금 2002년도 4월달 지금 시기에 물가 상승률이 4.8%.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체감하는 위기가 그때와는 다르지만서도 가격이 이 코로나 이후로 이 인플레이션이 속도가 그때보다 더 빠르게 느껴져요. 근데 저희가 좀 체감한 게 정말 이렇게 많이나 올랐어? 가격이 지난해와 다르네? 요즘에 삼겹살이 600g에 2만원씩 하더라고요. 뭐 계란 같은 경우는 9,000원. 이거 어떡해요. 기본적인 생활 소비에 대한 부분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완화되어야 되는 거죠. 살기 좋은 국가가 어떻게 돼요? 물가가 안정돼야지 살기 좋은 국가죠. 지금 공급 부족 때문에 지금 육류 가격도 생산 가격이 이제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고, 육류에 대한 부분이 오른다면 또 사료도 오르죠. 지금 다 얽혀 있어요. 이 소비에 대한 부분이 다시 이렇게 또 줄이겠죠. 지금 소비에서 가장 줄일 수 있는 거는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먹는 것도 한계선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되는 물가 상승이 이렇게 우리 생활에까지도 밀접하게 다가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좋은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서민 물가는 잡아야죠. 그게 지금 새 정부에 들어서 해야 될 가장 큰 과제이고 축제이겠죠. 저는 이제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2008년도, 그 다음에 지금 2022년이죠. 2008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같다.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얼마큼 올랐어요. 근데 금액적으로는 그때 2008년보다 더 많이 올랐지만 소비자 물가 추이는 지표로는 2008년도를 이제 뜻하고 있지만 숫자로 체감되는 소비자 물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때보다 전 지금이 더 속도가 가중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느껴집니다. 그때에 보다 지금의 화폐 가치가 현재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좀 많이 씁쓸해요. 좋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좋은 내용을 찾기에는
되게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노란 톡방 주식 다큐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선 종목에 들어가기 좀 앞서서 뭐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드렸어요. 근데 내용은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미국에서 또 빅스텝에 대한 또 언급을 또 하고 지금 상황이 변동폭이 하단 구간에서 1, 2%가 이 변동폭이 나오는데 지수가요. 시장에서는 이미 빠질 만큼 빠졌고 내려도 그렇게 큰 타격이 보이지 않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하락폭에 대한 부분이 있어도 시장에서는 종목별로는 상한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한가가 나오고 있다고 하면은 아직 매수 동향이 그래도 상한가를 보낼 만큼의 힘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밴드를 보시면요. 지금 2600 구간이죠. 네, 2600 구간을 꿋꿋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날짜가요. 5월 25일입니다. 이 녹화를 이제 찍고 있는 시점은 5월 25일 시점이지만, 자, 5월 들어서 사실 좋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왜 좋았던 적이 없었더냐? 제대로 매수를 적극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이나 기관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5월 초반에는 정말 너무 시장에서 기관하고 외국인은 다 도망갔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자. 다 팔고 달러 들고 날랐어요. 사실상. 자, 보시면 이 수급 조치를 보시면요. 5월 초반에는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왔죠. 외국인이 들어온 시점은 18일, 20일 조금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기관이 동반해서 들어왔다는 점이 눈에 띄는 날짜가 5월 20일입니다. 그리고 5월 25일 오늘 종가 기준으로 기관이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역전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좀 줄어들고 외국인과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또는 시장의 주체가 외국인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돌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한 부분은 박스권이죠. 박스권을 그냥 보시고 지금 2600 하단 구간에서는 저가 메리트가 있어서 빠지려고 해도 지수가 하방에서 끄집어 올려요. 많이 빠져도 다음날에는 다시 지금 그런 구간인데 공포로 구간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저가 메리트에 대한 시작으로 보는 거죠. 시장에 대한 볼 때는. 그래서 하락에 대한 부분이 지금 미국이 올라와도 다음날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려고 하면 또 중국에 대한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또 반영이 되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 코스피 지수가 외국에 대한 흐름을 좀 많이 타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수를 이제 본다고 하시면 이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우리 밴드 구간이 2550, 2700 구간 이 구간의 밴드를 조밀하게 보시면서 하방에 대한 다이빙이 나와도 다음날 회복세가 빠르다. 이건 되게 탄력적으로 좋은 겁니다. 하방에 대한 부분이 지난 1월달에 대한 하방에 대한 압력보다 지금은 조밀조밀하게 좀 다져가고 있다. 이미 악성 매물은 빠져나가고 있고 체질 개선이 좀 돼야 되는데 아직 이전과 같은 하락에 대한 시점은 조금 시기적으로 좀 논하기는 좀 어렵고요. 체질된 개선에 대한 자금, 개인 매수들도 좋다고 하는데 저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적극적으로 자금에 대한 투명도가 있는 걸 좀 이제 밟아가는 시점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수에 대한 부분은 2600 선만 잘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5월장도 어려웠어요. 네, 어려운 시장이죠. 자, 그래도 수익은 쌓고 시세와 흐름을 대응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노란 톡방 주식 다큐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워드 내용입니다. 키워드 내용,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는 겁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보면 새 정부 출범하면서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슈가 컸어요. 되게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편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정부 출범 후 급했던 마음이 더 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반도체 수급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지금 미국에 대한 반도체 수급은 대만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던 겁니다. 이거를 좀 분배해서, 그리고 기술을 미국으로 이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자동차 산업도, 공장도, 반도체에 대한 산업도, 이 부분을 우리나라가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 이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부대로 데뷔를 한 겁니다. 되게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제 안보입니다. 안보 관련해서 이제 북한에 대한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 안보. 자, 우리나라도 이제 강대국, 천조국, 이 미국과에 대한 협력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기술력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이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고 이제 움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핵의 위협에도 공동 대응한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북핵보다도 좀 가중되는 부분이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을 확보하려고 이 바이든 대통령 이 정부에서 움직인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움직인 이유는 뭐겠어요? 이득을 쟁취하려고 움직인 겁니다. 그 먼 나라에서 이 우리나라까지 왜 왔겠어요? 그냥 오진 않겠죠. 야, 너희 좋은 거 좀 있으면 줘봐. 우리도 기술 집약형 갈 거야. 우리도 자동차 만들 거야. 같이 해. 라는 거죠. 같이 하자. 상호 투자 확대를 공급량을 안정화하면서 협력하자.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좋으니까 우리가 땅을 내어주고 이 인력을 구축할 테니 너희 장사 여기서 해라 하는 부분이 가장 컸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미국이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간섭을 하는 걸 쓰는 거죠. 자,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 거치고 돌아갔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중국과의 마찰이 있다, 글쎄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견제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반도체와 배터리를 이 산업에 대해서 빠르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기술 집약적으로 중국은 물량으로 뿌리다고 하지만 더 앞선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을 거쳐간 거죠. 좋은 내용이에요. 이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를 미국이 제시를 하고 갔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을 보시면요. 이 정의선 회장, 이제 현대차 관련된 부분인데, 바이든이 이제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런 그 회의를 했대요. 근데 회의를 하면은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13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약속하고 갔어요. 지금 사진을 보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 회장의 어깨를 올린 거예요. 근데 이런 모션이 13조에 대한 투자를 하면 이 바이든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돈에 대한 부분이 큰 거죠. 근데 이게 쉬운 먹거리가 아닌 거죠. 앞으로 전장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집어넣고 간 거예요.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대한 진출에 대한 내용. 이미 2006년도와 2009년도에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공장이 완공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공장을 이제 만들어진 상태인 거고, 추가적으로 이 공동 투자 계획을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용 효과가 가장 큰 거죠. 투자 규모도 그렇고.
이 자동차 산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그 도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현대차 그룹에서 추가적인 다음 사업에 대한 모색이 자율주행. 최근에 자율주행 종목들이 많이 이슈가 나왔죠. 도심 항공교통, 최근에 많이 나왔죠. 베젤 관련된 종목들, 기상텔레콤 종목들, 사업에 대한 최근에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된 이 미국의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을 인수. 지금 이게 내용이 다예요. 누가? 현대차가. 어디에? 미국에. 투자 규모가 13조. 솔깃하죠. 네, 저는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최근에 핫한 거는 미국에 대한 이런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놓고 갔다는 거.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 산업에 대한 구축에 대한 방향성을 내놓고 갔다는 게 좀 지금 시기에 좋은 관점으로 보는 거죠.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먹거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의외로 좀 반가웠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왜냐면 그래야 시장에서는 이목이 되고 집중도가 반영이 되겠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애틋하냐면, 글쎄요, 미국의 자랑스러운 기업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왜냐면 그만큼의 일자리,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거죠. 그 우호관계가 되게 밀접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원래 당초에 예정된 면담 시간은 10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50분가량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중에 이 단독 면담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좀 이게 주요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혜를 받을 수도 있는, 조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야기가 되게 오갔겠죠. 이렇게 회담을 하고 진행되는데, 마무리는 이 투자 결정에 고맙다는 회답을 연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도 그만큼 이 회담이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수월하게 미국 내에서 이 현대차가 사업을 하는데 흔쾌히 거스름 없이 이야기가 오갔다는 내용이라고 저는 뜻한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 현대차 그룹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그림으로 이제 내용을 드렸는데, 미국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중심이고 큰 시장이다. 그 시장에 우리 현대차 그룹이 끼어드는 거예요. 도약을 하는 거죠. 이 미국 시장을 대한 중요 거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시작된 미국 내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구글하고 애플, IT에 대한 기술이 미국이 더 현재 앞서 있죠. 그에 대한 기술이 현대차 그룹을 같이 믹싱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시장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먹거리를 찝는 분야인데요. 앞으로 현대차 그룹은 50%는 자동차, 그 다음에 30%는 도심항공교통, UAM, 그 다음에 20%는 로봇 관련된 내용으로 기술 집약형 형태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어요. 다음날 월요일날 시세가 어떻게 올랐냐면요, 현대차 그룹이 먹거리로 인해서 국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봐야겠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네온테크는요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제 도로는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가 아닌 띄워야겠죠, 운반체를. 그런 부분을 이제 기술로서 드론화하면서 교통을 재정비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코캠. 이 에코캠은 되게 이슈가 되게 컸었어요. 비아 모터스, 미국에 대한 전기차 관련된 부분으로 전기차 전장 어셈블리를 공급에 대한 투자 이용상을 받았다는 소식으로 매출액이 상당했습니다. 시세가 상당히 뚜렷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종목은 네온테크하고 에코캠을 좀 볼게요. 한미 정상회담으로 해서 현대차 그룹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시세를 보면서 보신다고 하면 현대차가 먹거리를 하는데, 이런 분류로 해서 알짜 기업들 내용들로 시세가 어떻게 변동폭이 일어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네온테크하고 에코캠 차트 보고 진행할게요.
자, 에코캠 볼게요. 에코캠은 작년 들어서도 시세가 불출이 잘 되었고요. 올해 들어, 작년이 아니죠. 2021년도 거점으로 해서 15,000원까지 찍고 이제 다시 6,000원 구간대 와서 최근 들어 주가가 레벨업 하고 있어요. 그만큼의 가치와 호재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 중에서 최근 들어 탄력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그 자동차 부품주가 되려 많지만서도 이슈와 부각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은요, 자동차용 전선, 피복 관련된, 그 다음에 요즘에 보시면 전기차에 관련된 고전압 케이블, 케이블이 많이 들어요. 근데 내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선 관련된,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멕시코 생산 공장에 와이어링 하네스, 전선에 관련된 공장을 구축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법인이 이제 멕시코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서는 미국 시장에 대한 본격적으로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에코캠이 지금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대가요, 제가 이거 보고 있을 때만 해도 가격이 10,000원 이하권이었어요. 최근 들어서 15% 이상에 대한 가격에 대한 상승이 커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가격대도 좋다고 해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자, 보시면 24일 화요일입니다. 전일에 월요일 날에 시간에 기사를 내면서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 계약 공급권에 대해서 이제 상한가가 갔고, 그 다음 날에도 시세가 점진적으로 변동폭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 에코캠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고, 매출에 대한 부분도 확장이 되면서 수익에 대한, 이 수출에 대한 부분도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수출에 대한 물량이 어디에서? 미국에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네, 15,000원까지. 글쎄요, 저는 15,000원 시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산업에 대한 다각화에 잘 맞춰져 가고 있는 에코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에코캠은 이렇게 보시고, 최근 들어서도 고가권 영역이에요. 이제 지금 저가권 영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을 주고 좀 더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변동폭은 큽니다. 리스크도 크고요. 근데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네, 거래대금도 그렇고 괜찮습니다. 네온테크인데요. 네온테크는 드론 사업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이제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도심항공에 대한 이슈가 커지면서 이 드론 사업에 대한 중점이 크거든요. 가격대는 4,500원 구간을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6,000원대 찍고 이제 변동폭이 지금 많이 상태입니다. 이전에도 드론 관련된 이슈로 해서 이제 많이 갔었어요. 근데 드론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지금은 먹거리인 도심항공교통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으로 UAM 관련된 이슈로 네온테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변동폭이 너무 커요. 이게는 5,500원 미만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격대 5,500원 미만이면 추세적으로 다시 재차 드론 관련된 이슈로 레벨업 할 수 있는 주가 추이를 가지고 있다. 변동에 따라서 진행하는 건데요. 이슈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진폭이 좀 큽니다. 네온테크 지금 시세의 흐름을 보고 있는 상태예요. 현대차 그룹이 어느 사업에 지금 집중도가 크냐라고 이제 좀 맥락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냐? 자동차, 전기 자동차 관련된 이슈, 도시항공 교통에는 30%,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이슈가 20%,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시환경 교통이 진행되려면 이 로봇과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인공지능까지 탑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이제 융합이 되어야 이 로봇과 도시환경 교통이 맞물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축을 지금 현대차가 앞서 먼저 진행할 이 사업 구도에 끼어든다는 게 좀 인상 깊었던
최근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주식 다큐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 제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원숭이 두창 간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원숭이 두창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원숭이 두창은 지금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두창 감염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이 감염 사례가 더 많이 발생되는 걸로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 감염 사례가 원래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이제 진행됐던 풍토병이었는데 이 풍토병이 이례적으로 다른 국가들한테도 퍼지는 사례가 되는 겁니다. 이 질병 확산으로 인한 부분인데 최근에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서도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슈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거에 대한 부분이 좀 심각하게 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한 특징은요, 증상은 발열, 두통, 오한, 그리고 근육통, 그리고 피로감이 진행되는 거고, 발열은 하루부터 3일까지 얼굴에 전신적으로 발진이 좀 지속되고 된다고 합니다. 잠복기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잠복기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치명률은 3%에서 6%에 대한 치명률이 있고, 전파력은 코로나19보다 그리고 천연두보다 낮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대한 부분이 이게 풍토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봐야 되겠죠. 이 관련된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이 최근 들어서 녹시자 MS, 그 다음에 HK 이노엔, 한창바이오텍 이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날에는 녹시자 MS, 그 다음에 HK 이노엔, 한창바이오텍 이 세 종목들이 다 급등을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이후에 종목들의 선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어떻게 진행됐냐? 자, 한창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원숭이 두창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인승으로 인해 상한가까지 도달한 다음에 장 말미에 흐름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는데 다음 날에 이제 시세가 다시 진폭이 있은 경우로 이제 마무리되었고, 녹십자 MS는 점진적으로 시세가 붙었단 말이에요. HK 이노이는 단발성으로 끝냈고요. 어떻게 보면 원숭이 두창 감염에 인한 종목을 이제 들여다보는 겁니다. 녹십자 MS, HK 이노엔, 한창 바이오텍. 근데 지금 올라감에 따라서 단발성인 종목도 있고 지속적인 종목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거죠. 종목을 선별적으로 구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면 한창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은 기사는 없었어요. 한창 바이오텍은 의료 원료를 제조 판매한 사업으로 인해 한창 바이오텍 그 지배적인 기업이 큐브 컴퍼니가 이제 의약품 원료를 제조하는데 그러한 이슈 때문에 한창 바이오텍이 시너지가 됐고, 근데 녹시자 MS 같은 경우는 코로나 진단 키트 방식으로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한 질병에 대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슈가 더 커진 겁니다. 시세 관점으로 봤다고 하면 녹십자 MS,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종목이 단발성적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2세대 천연두 백신 외에 천연두 개발 백신을 하고 있지만서도 이게 진행되는 효용성을 확인하려면 시간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원숭이 두창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에 대한 이슈로 그 녹십자 MS에 대한 부각이 더 커졌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차트를 좀 들여다보고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녹십자 MS 진폭은 지난 2월 이후에 다시 코로나 관점으로 넘어와서 지금 5월에 대한 시세는 원숭이 두창 간염으로 인한 시세가 진폭이 커졌어요. 7,000원 구간대에서 만원대까지 껑충 올라왔는데 추가적인 시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전고점인 만원 부근을 때려맞고 내려왔는데요.
녹십자 MS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바이오를 본다고 하면 저가 메리트도 있고 저가에서 지금 가격을 다지고 올라갔어요. 다른 종목을 본다고 하지만서도 저는 원숭이 두창 관련된 메인 종목은 녹십자 MS, 이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종목으로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HK 이노ue 같은 경우는 단발적인 부분이에요. 원숭이 두창의 이슈가 나옴으로써 당일 시세가 급등이 있었지만서도 점진적인 시세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HK 이노ue 같은 경우는 조금 배제하고 만약에 원숭이 두창을 보신다면 HK 이노우보다 녹십자 MS를 좀 보시는 게 좋다. 단발적인 부분 과대 낙폭으로 본다고 보고 지금 가격대 구간을 저가 매수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창 바이오텍. 자, 한창 바이오텍은 시세만 보는 거예요. 네. 첫날에 원숭이 두창에 관련된 이슈로 상한가가 기록했는데 막판에 말미에 물량이 털렸어요. 근데 다음날 이슈가 되면서 저가권인 1800원 구간에서 상단 부분 2200원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일 시세가 변동폭이 거의 30%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회전율도 많고 거래량도 최근 2년 들어 최대 거래량이 나온 시점입니다. 그만큼 이슈와 사람들이 이목을 붙여주는 부분이 한창 바이오텍에 쏠려져 있던 부분입니다.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종가 부분 1800원 부근에서 매수해서 2000원 언저리에 매도를 진행됐거든요. 이런 부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지금 시세가 지금 숨쉬고 있어요. 숨고리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종목을 한창 바이오텍은 단발적인 부분보다 다시 추세 전환하는 구간으로 보신다고 하면 매수 관점을 볼 수 있는데, 한창 바이오텍을 지금 본다는 거 하기보다 녹십자 MS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보겠어요. 자, 지금 시장에서는 이 변화무쌍하게 이슈와 테마와 바이오 관련된 새로운 이목이 집중되는 종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그래도 수요와 공급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바이오 관련된 이슈되는 부분은 이슈를 체크하시고 이슈에 대한 내용만 찝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관련된 종목을 좀 나열해 봤는데요. 종목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 종목이 이슈가 왜 진행되었는지, 어느 종목들이 이슈에서 가장 큰 시세를 나오고 있는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녹십자 MS, 한창 바이오텍, HK 이노ue 근데 분류를 해봤는데, 지금 보아도 그 중에서는 녹십자 MS가 그래도 시세 변동폭이 추세선상의 안정권으로 나와 있다. 안정권으로도 보여진다. 변동폭이 되게 높아요. 네, 바이오에 대한 시세인데 어떻게 보면 전고점까지의 쌍봉으로 좀 보시고, 만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지지하고 있는지, 종가 기준을 지지하고 있는지 흐름을 좀 보시고요. 시세가 한번 붙어버리면 10% 20%까지 변동폭이 확대가 되는 부분이라 녹십자 MS는 지속적으로 좀 같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종목별로 이슈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슈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거든요. 네, 노란톡에 오픈 채팅방을 이제 오시면 주식 박프로를 검색하시고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저희 QR코드 있습니다.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내용으로 입장하신 다음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들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정보, 좋은 종목으로 추려서 제가 언급해 드릴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성공 투자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시장부터 지금 파이팅 하시고요. 성공 투자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란톡방 주식 파크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 제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